따뜻한 국물이 끓는 소리는 이상하게 사람을 안심시키죠. 특히 닭고기 국물에 마늘을 넣고 푹 끓이면 이거 한 그릇이면 기력은 금방 돌아온다는 말이 떠오릅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저녁이 조금 늦어졌고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63세의 한 아버지는 식탁에 앉아 있었는데 평소처럼 웃으며 나 괜찮아 라고 말하던 얼굴빛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입술이 유난히 창백했고 눈밑이 퀭했어요. 땀이 날 정도로 더운 것도 아닌데 이마에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아내는 불을 올렸습니다. 마늘 듬뿍 넣어서 닭고기 푹 끓이면 피도 기력도 금방 올라온다던데 그 말은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본 말입니다. 게다가 요즘은 이 재료를 넣으면 영양 효과가 몇 배라는 자극적인 표현이 너무 흔하죠. 하지만 바로 그때 가장 위험한 오해가 시작됩니다. 얼굴빛이 나빠지고 기운이 없을 때 사람들은 자꾸만 먹이면 낫겠지로 생각합니다. 좀 쉬면 괜찮아지겠지로 생각합니다. 내일 병원 가도 되겠지로 미룹니다. 문제는 안색 변화와 기력 저하가 몸이 보내는 구조 신호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신호는 보양식이 필요해요가 아니라 지금 당장 확인이 필요해요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닭고기와 마늘이 정말 도움이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보다 훨씬 중요한, 절대로 늦추면 안 되는 위험 신호가 무엇인지요. 마지막에는 보호자와 본인이 기억해야 할 딱 한 문장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지훈 62세입니다. 오늘은 실제 생활에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바탕으로 위험 신호를 더 빨리 알아채고 당황하지 않고 더 안전하게 대처하는 법을 정리해드립니다. 이 콘텐츠는 건강 정보를 쉽게 이해하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개인의 진단치료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저는 상담을 하다 보면 비슷한 장면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그날따라 얼굴빛이 안 좋았는데 그냥 피곤한 줄 알았어요. 닭백숙 해주고 푹 재웠는데 다음날 더 나빠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괜찮을 줄 알았어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가상의 사례이지만 현실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모습입니다. 퇴근 후 집에 들어온 딸이 어머니 얼굴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어머니는 늘 부지런했고 저녁이면 동네를 한 바퀴 걷고 오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소파에 앉아 말수가 적었습니다. 엄마, 어디 아파? 라고 묻자 어머니는 손사래를 치며 웃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좀 기운이 없네. 요즘 날이 그렇잖아. 딸은 잠깐 안심하려다가 다시 얼굴을 봤습니다. 평소보다 얼굴빛이 누렇고 입술이 창백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가 말을 멈추고 숨을 한 번 크게 들이마시는 순간이 자주 보였습니다. 이건 피곤이라는 단어로는 다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오히려 딸을 달랬습니다. 괜찮아. 오늘은 닭고기 끓여서 먹으면 금방 나아. 마늘 넣어서 진하게. 딸도 인터넷에서 본 기억이 났습니다. 마늘 넣은 닭국물은 기력에 좋다. 피가 돌게 한다. 안색이 좋아진다. 그럴듯하죠. 따뜻하고 든든하고 마음까지 편해집니다. 그래서 둘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닭을 씻고 마늘을 넣고 대파를 넣고 물을 붓고 푹 끓였습니다. 집안에 국물 냄새가 퍼지면서 어머니 표정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딸은 안심했고 어머니는 역시 이게 최고야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식탁에 앉았을 때 어머니는 몇 숟가락 먹다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상하다. 속이 좀 울렁거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갑자기 어지럽네. 딸이 누워있어 라고 말하며 어머니를 부축해 방으로 데려가려는 순간 어머니가 힘이 풀리듯 주저앉았습니다. 식은땀이 났고 손발이 차가워졌습니다. 딸은 그제야 이건 보양식으로 해결할 일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날 어머니에게 있었던 일은 단순한 기력 저하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확인된 것은 출혈로 인한 빈혈 악화였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 속이 쓰려서 진통제를 자주 먹었고 변이 검게 나온 적도 있었는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고 했습니다. 검은 변은 컨디션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때로는 몸 안에서 피가 새고 있다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불편하게 들리셨다면 그 불편함이 바로 오늘 영상의 가치입니다. 닭고기와 마늘이 나쁜 게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국물 한 그릇으로 경고등을 덮어버리는 습관입니다. 이제부터는 그 경고등을 어떻게 구분할지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우선 왜 우리는 닭고기 국물, 특히 마늘 넣은 닭국물을 먹으면 몸이 좋아지는 것처럼 느낄까요? 이 느낌 자체가 거짓은 아닙니다. 다만 그 느낌이 병이 해결됐다는 뜻은 아닐 수 있습니다. 따뜻한 국물은 몸을 두고 위장을 편안하게 만들고 무엇보다 수분을 공급합니다. 나이가 들면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져서 생각보다 쉽게 탈수가 옵니다. 탈수가 오면 혈액량이 줄어든 것처럼 느껴지고 어지럼이 생기고 맥박이 빨라지기도 합니다. 이때 따뜻한 국물을 마시면 일시적으로 순환이 나아지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기력이 돌아온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단백질입니다. 닭고기는 단백질 공급원이고 회복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식사가 부실했던 날 국물과 함께 부드럽게 먹을 수 있으니 더 좋게 느껴지죠. 그리고 마늘은 향이 강해서 몸이 깨어나는 느낌을 줍니다. 매운 향, 알싸한 느낌이 혈관을 확장시키는 듯한 느낌을 주고 몸이 따뜻해지는 것처럼 느끼게 합니다. 그 느낌 때문에 피가 도는 것 같다는 표현이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몸이 잠깐 편해졌다고 해서 원인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출혈이 있거나 심장에 부담이 커지거나 감염이 진행되고 있다면 국물 한 그릇으로 그 위험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좀 나아진 것 같아 라는 착각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 됩니다. 특히 노년층에서 기력 저하는 종종 아주 넓은 의미로 쓰입니다. 잠을 덜 자서 피곤한 기력 저하도 있고 영양이 부족한 기력 저하도 있고 심장폐 뇌와 관련된 기력 저하도 있습니다. 문제는 겉으로는 다 비슷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얼굴빛이 어둡고 말수가 줄고 그냥 힘이 없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보양식이 도움이 되는 범위를 인정하면서도 그 범위를 넘어서는 경고 신호를 분명히 나누어 드릴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게요. 만약 얼굴빛이 나빠졌는데 숨이 차거나 식은땀이 나거나 가슴이 답답하거나 갑자기 어지러워 주저앉거나 말이 어눌해지거나 한쪽 팔다리가 이상해진다면 그때도 닭국물부터가 먼저일까요? 이 질문에 아니다 라고 느끼셨다면 이미 반은 오신 겁니다. 이어서 우리가 말하는 안색이 어떤 의미인지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색은 단지 피부색이 아닙니다. 혈액의 상태, 순환, 산소 공급, 수분 상태, 심장과 폐의 부담, 스트레스 반응까지 복합적으로 반영됩니다. 먼저 가장 흔히 떠올리는 건 빈혈입니다. 빈혈은 혈액이 산소를 나르는 능력이 떨어져서 얼굴이 창백해지고 쉽게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빈혈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빈혈이 아닙니다. 철분이 부족한 경우도 있고 비타민 B, D 같은 영양 문제도 있고 만성질환과 연결되기도 합니다. 또 중요한 건 어딘가에서 피가 새고 있는 빈혈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경우는 보양식으로만 버티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탈수와 저혈압입니다. 땀을 많이 흘렸거나 설사를 했거나 물을 충분히 마시지 못하면 혈압이 떨어지면서 얼굴빛이 창백해지고 어지럼이 생깁니다. 이때는 따뜻한 국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게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갑자기 기절할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라면 안전하게 앉히고 넘어지지 않게 하고 필요한 도움을 빨리 요청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심장과 폐입니다. 심장이 약해지거나 부정맥이 생기거나 폐가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면 얼굴빛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단순히 창백한 걸 넘어 입술이 푸르스름해 보이거나
숨이 차서 말을 이어가기 어렵거나 가슴이 답답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기운이 없어서라고 넘기면 위험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감염입니다. 노년층은 감염이 와도 열이 높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신 식욕이 뚝 떨어지고 멍한 느낌이 들고 몸이 축 처지고 얼굴빛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때도 보양식 먹으면 낫겠지로 버티다가 악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구분이 하나 있습니다. 안색이 나빠졌을 때 먹고 쉬면 조금 나아지는 피곤인지 아니면 시간이 지날수록 위험해지는 신호인지요. 다음과 같은 특징이 함께 나타나면 위험 신호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얼굴빛이 갑자기 변했다. 말이 줄어들고 반응이 느려졌다. 식은땀이 난다. 숨이 평소보다 찬다. 가슴이 답답하거나 뻐근하다. 어지럼이 심해 주저앉는다. 검은 변이나 붉은 피가 보인다. 갑자기 한쪽이 힘이 빠지거나 말이 어눌해진다. 이런 경우에는 국물 한 그릇이 아니라 원인을 빨리 확인하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길일 수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병원 가면 별거 아니라고 하잖아. 맞습니다. 별거 아니면 다행입니다. 하지만 별거 아닌지 집에서 확정할 방법은 없습니다. 특히 노년층은 증상이 애매하게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의 목적은 겁을 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기준을 알면 덜 무섭습니다. 무조건 불안해할 필요도, 무조건 참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 신호면 확인하자라는 기준을 갖는 것, 그것이 가장 강한 마음의 안전장치입니다. 이제 닭고기와 마늘 이야기를 좀 더 현실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소문처럼 과장할 필요도 없고 반대로 무조건 부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어디까지가 도움이고 어디부터는 한계인지입니다. 우선 닭고기는 회복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은 근육 유지, 면역 기능, 회복에 중요합니다. 노년층은 식사량이 줄면서 단백질이 부족해지기 쉬워서 부드럽게 먹을 수 있는 닭고기 요리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닭고기에는 여러 영양소가 들어있어 영양을 챙긴다는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다만 여기서 한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닭고기 한 그릇이 혈액을 바로 늘려준다거나 안색을 확실히 바꿔준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피가 부족한 문제는 원인이 다양하고 특히 출혈이나 만성질환이 원인이라면 식사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양식을 회복을 돕는 생활 요소로 두어야지 응급 상황을 대신하는 해결책으로 두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마늘은 어떨까요? 마늘은 향이 강하고 특유의 성분 때문에 몸이 따뜻해지는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식욕이 떨어진 분에게는 향이 자극이 되어 식사를 돕는 면도 있습니다. 또 어떤 연구들은 마늘이 특정 건강 지표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한계가 있습니다. 마늘이 어떤 사람에게는 위를 자극해 속쓰림을 더 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미 위장 상태가 좋지 않거나 소화가 약한 분에게는 오히려 불편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혈액과 관련된 약을 복용 중이거나 멍이 잘 들거나 출혈이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좋다더라로 무리하는 게 안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음식으로 해결하려 하기보다 몸 상태를 먼저 확인하고 의료진과 상의하는 편이 더 안전합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자주 빠지는 함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좋은 재료를 넣으면 좋은 효과가 크게 늘어난다는 사고입니다. 현실은 좀 다릅니다. 영양은 대개 조금씩 꾸준히가 중요하고 기저질환과 복용약, 수면, 활동량, 스트레스가 함께 맞물립니다. 그래서 단 하나의 재료로 모든 걸 해결한다는 말은 대개 지나치게 단순화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닭고기와 마늘은 언제 도움이 될까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따뜻한 한 끼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감기처럼 가벼운 회복기,
식욕이 떨어져 부드러운 음식이 필요한 때, 오래 못 먹어서 기운이 빠졌지만 위험 신호는 없는 경우, 수분과 열량이 필요하지만 위에 큰 부담을 주고 싶지 않을 때, 반대로 이런 상황에서는 보양식으로 버티기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갑자기 시작된 흉부 불평함이나 숨참, 갑자기 심해진 어지럼과 식은땀, 검은 변이나 피가 섞인 구토처럼 출혈이 의심될 때, 의식이 멍해지거나 말이 어눌해지는 변화, 한쪽 팔다리 힘이 빠지거나 얼굴이 비뚤어지는 변화, 회복되는 듯하다가 반복적으로 나빠지는 패턴. 이 구분만 익혀도 영상 제목 같은 과장된 문장에 휘둘릴 일이 크게 줄어듭니다. 오늘은 마늘을 넣느냐 마느냐보다 지금 이 안색 변화가 단순 피곤인지 위험 신호인지를 먼저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안색이 나빠지고 기운이 없을 때 집에서 흔히 하는 대처가 있습니다. 그 대처가 아주 선의에서 시작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시간을 늦출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장면은 이렇습니다. 밥부터 먹이고 재우자. 국물 먹고 좀 누워있어. 내일 아침에 병원 가자. 오늘은 늦었으니까 일단 쉬자. 물론 피곤해서 그런 거라면 이 대처로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위험 신호가 섞여 있는데도 이 대처를 해버리면 경고등이 더 커질 때까지 기다리게 된다는 겁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행동은 조심해야 합니다. 몸이 이상하다고 하는데 혼자 욕실에 보내기, 갑자기 어지러운 사람을 억지로 일으켜 세우기, 차를 몰고 직접 병원에 가게 하기, 숨이 찬데도 좀 걸으면 좋아져 라고 산책을 시키기, 식은땀 나는 사람에게 뜨거운 목욕을 시키기, 갑자기 힘이 빠진 사람에게 음식을 억지로 먹이기. 왜 위험할까요? 어지럼은 넘어짐으로 이어지고 넘어짐은 골절로 이어집니다. 노년층 골절은 회복이 길고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또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한데 무리하게 움직이면 몸이 버티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식이 흐리거나 삼키는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음식을 억지로 먹이면 기도로 넘어갈 위험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더 안전한 대처는 무엇일까요? 핵심은 진단이 아니라 안전입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건 치료가 아니라 더 위험해지지 않게 돕는 것입니다. 우선 갑자기 어지럽다고 하면 앉히거나 눕힙니다. 넘어지지 않게 딱딱한 모서리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옷을 느슨하게 풀어주고 숨쉬기 편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얼굴빛이 나빠지면서 숨이 차거나 가슴 불편감이 있으면 일단 지켜보자가 아니라 응급도움을 빠르게 요청할 준비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내가 괜히 호들갑 떠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내려놓는 겁니다. 위급한 상황에서는 조금 과한 것 같다가 오히려 안전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증상 시작 시간을 기억합니다. 언제부터 이상했는지, 갑작인지 서서히인지 반복되는지 기록합니다. 이 정보는 의료진이 원인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혼자 이동시키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어지럼, 식은땀, 숨참이 있는 경우에는 걷다가 쓰러질 수 있습니다. 집안에서도 넘어질 수 있고요. 혹시 누군가가 그냥 밥 먹고 자면 나아 라고 말한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정말 단순한 피곤이라면 밥을 먹는 도중에도 숨이 차고 식은땀이 날 이유가 없습니다. 정말 단순한 피곤이라면 갑자기 얼굴빛이 확 바뀌고 주저앉을 이유가 없습니다. 위험 신호는 대개 평소와 다름으로 시작합니다. 그 다름을 존중해야 합니다. 특히 고령에서는 평소와 다름이 가장 중요한 단서입니다. 한편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분들은 더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그럼 언제든 병원 가야 하나요? 집에서 뭘 할 수 있죠? 이 질문은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불안을 줄여드리기 위해 보호자와 본인이 준비할 수 있는 현실적인 포인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건 치료가 아니라 안전하게 상황을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기록은 생각보다 큰 힘이 됩니다. 기운이 없고 안색이 나빠졌을 때 다음을 간단히 적어보세요.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어지럼이 있는지, 숨이 찬지, 가슴이 불편한지, 식은땀이나 구역감이 있는지, 최근에 넘어졌거나 출혈이 의심되는 일이 있었는지, 최근 며칠 사이에 식욕이 급격히 줄었는지, 변색이 평소와 달랐는지, 다음으로 복용 약 정보를 준비합니다. 노년층은 약이 여러 개인 경우가 많고 약이 서로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정확한 약 이름을 외우기 어렵다면 약 봉투나 약 리스트를 사진으로 찍어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병원에 갈 때는 그 정보를 함께 가져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보호자가 꼭 알아야 할 관찰 포인트가 있습니다. 대화 중에 말이 어눌해졌는지, 웃을 때 한쪽이 비뚤어지는지, 양손을 들어보라고 했을 때 한쪽이 떨어지는지, 걸음이 평소보다 휘청거리는지, 갑자기 멍해지고 반응이 느려졌는지, 이런 변화는 나이 들어서로 정리하면 안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변화도 있지만 급격한 변화는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급격한 변화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혼자 사는 어르신을 위한 장치입니다. 매일 통화하는 시간 정하기, 문자 확인이 안 되면 바로 방문하기, 집 안에서 넘어졌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방법 마련하기, 전화기 근처에 가족 연락처를 크게 적어두기. 이런 작은 준비들이 위급할 때는 큰 차이를 만듭니다. 여기서 미니 사례를 몇 가지 더 떠올려 보겠습니다. 어느 날 새벽 화장실에 가다가 갑자기 어지러워 벽을 짚고 주저앉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그냥 저혈압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다시 잠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 더 심해진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단순 저혈압이 아니라 출혈이나 심장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새벽 어지럼은 넘어짐 위험도 커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샤워 중에 숨이 차서 가슴이 답답해졌는데 뜨거운 물 때문에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참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숨이 계속 찼고 얼굴빛이 급격히 변했습니다. 샤워는 몸에 부담을 줄 수 있고 특히 심장폐에 문제가 있으면 증상이 더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그냥 지나가겠지가 아니라 바로 도움을 요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길을 걷다가 갑자기 땀이 비오든다고 속이 울렁거리며 힘이 빠진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워서 그런가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식은땀과 갑작스러운 무력감은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보양식은 삶을 따뜻하게 해주지만 위험 신호를 덮어버리는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그 기준을 오늘 영상이 잡아드리는 겁니다. 이제 가장 실용적인 부분입니다. 아래 내용은 진단이 아니라 안전 기준입니다. 다음 신호가 있으면 집에서 버티지 말고 빠르게 의료기관 평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특히 노년층이라면 더 그렇습니다. 우선 가슴이 답답하거나 압박감이 느껴지고 숨이 차거나 식은땀이 함께 난다면 매우 중요합니다. 가슴 통증이 꼭 쥐어짜는 통증만 있는 건 아닙니다. 답답함, 짓누르는 느낌, 명치 쪽 불평함, 이유 없는 식은땀, 갑작스러운 구역감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닭국물 먹고 좀 쉬자가 아니라 즉시 도움을 요청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그 다음, 갑자기 한쪽 얼굴이 이상해지거나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말이 어눌해지거나 말이 잘 안 나오는 변화가 있다면 절대 기다리지 마세요. 이런 변화는 시간이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돌아오겠지로 미루는 순간 회복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어서 갑작스러운 실신 혹은 실신 직전처럼 눈앞이 하얘지고 힘이 풀리는 느낌이 반복된다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단순 피로일 수도 있지만 심장 리듬 문제나 출혈, 탈수, 약물 영향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넘어짐 위험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검은 변, 선홍색 피, 피가 섞인 구토처럼 출혈이 의심되는 신호는 특히 중요합니다. 며칠 지나면 괜찮아지겠지로 넘기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노년층은 출혈이 서서히 진행되어도 버티는 경우가 있어 더 늦게 발견되는 일이 있습니다. 또한 고열이 아니더라도 갑자기 멍해지고 혼돈이 오고 식욕이 뚝 떨어지고 움직이기 싫어지는 변화가 있다면 감염이나 다른 급성 문제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그렇다가 아니라 원인을 확인하자가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평소와 다르다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죠. 평소에는 괜찮았는데 오늘 유독 얼굴빛이 바뀌었고 말수가 줄고 숨이 차고 기운이 뚝 떨어졌다면 그 자체가 확인해야 할 이유가 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럼 닭고기와 마늘은 먹지 말라는 건가요? 아닙니다. 먹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험 신호가 없는 회복기에서 도움이 될 수 있고 위험 신호가 있는 상황에서는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뀐다는 겁니다. 보양식은 회복의 조력자입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대체품이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기억하기 쉽게 행동 중심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보호자와 함께 들어두셨다가 필요할 때 바로 떠올리세요. 우선 얼굴빛이 갑자기 나빠지고 어지럽다면 앉히거나 눕혀서 넘어짐부터 막습니다. 급하게 일으켜 세우지 않습니다. 특히 화장실, 욕실, 현관처럼 미끄러운 곳에서는 더 조심합니다. 그 다음 숨이 차거나 가슴이 불편하거나 식은땀이 난다면 일단 먹이고 재우기를 멈춥니다. 안전한 자세로 쉬게 하고 응급도움을 요청할 준비를 합니다. 스스로 운전해 이동시키려 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말이 어눌해지거나 한쪽 힘이 빠지는 변화가 있으면 지켜보지 말고 바로 의료기관 평가를 생각합니다. 이럴 때는 시간이 특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은 변이나 피가 보이면 속이 안 좋아서로 넘기지 않습니다. 최근 복용한 약, 속쓰림, 어지럼, 식은땀 같은 동반 증상까지 함께 떠올립니다. 또 하나, 증상 시작 시간을 최대한 기억합니다. 언제부터 갑자기인지 서서히인지 반복되는지를 메모해둡니다. 이 정보가 의료진에게 큰 힌트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이나 가족이 스스로를 탓하지 않기로 합니다. 내가 괜히 유난 떠는 건가 라는 생각 때문에 늦어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안전은 유난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기준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이 체크리스트가 딱 한 가지로 요약됩니다. 먹이기 전에 위험 신호부터 확인한다. 이 문장을 기억해 주세요. 오늘 이야기 마음이 조금 무거우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무거움이 우리 가족을 지키는 현실적인 힘이 된다고 믿습니다. 닭고기와 마늘, 따뜻한 국물은 분명 우리 삶을 위로합니다. 기운이 떨어진 날, 몸을 두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얼굴빛이 갑자기 달라지고 숨이 차고 식은땀이 나고 어지럼이 심해지고 말이 어눌해지고 한쪽 힘이 빠지는 변화가 있다면 그건 보양식이 필요한 순간이 아니라 확인이 필요한 순간일 수 있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건 하나입니다. 본인도 보호자도 조금 더 참아볼까라는 생각을 내려놓아 주세요. 우리는 참는 데 익숙하지만 몸의 경고는 참는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 단톡방에 공유해 주세요. 특히 혼자 지내는 부모님 혹은 기력이 떨어진다고 자주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면 더요. 그리고 혹시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곁에 누군가가 위험 신호를 보이고 있다면 망설이지 마세요. 129에 바로 연락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한동규, 63세 노년 건강 닥터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당황하지 않게, 늦지 않게 도와드리겠습니다.